이 그림은 원래는 그 유물을 봤을 때 유물과 관련된 무언가가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봐서 그런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귀신도 보냐? 며칠 후에 조선일보인가 매경인가 신문에 광고 났는데 거기 광고에 모델로 있는 사람이 전시회장에 왔더라고요. 예. 임혁이라는 무슨 건강 무슨 제품인데 예. 그분이 물어봤거든요. 거울 명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본 이유는 퀀텀 비슷한 게 아주 드물게 보일 때는 있습니다. 드물게. 저는 법원관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네. 어떤 법무 사무실과도 계약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을 이란 책을 되게 신기하게 봤습니다. 제가 실제 거울을 봤을 때와 또 어떤 특정 트라마, 특정 TV, 예, 특정 유튜브를 봤을 때 그런 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사체를 쓰거나 혹은 나라에 압류된 적은 없고요. 예, 단지 그랬던 사람이 스토킹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상. 혹은 공동명의자가 압류된 건이 있었거나요. 사실 영화 콘텐츠나 혹은 방송 언론, 예능 프로 등등등 콘텐츠와 관련된 예술 분야 분들은 그림을 그리다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림을 그리다가 화가에게는 그림을 그리다 라는 거죠. 이번 전시장에서는 마지막에만 그렸지만 다음에는 계속 전시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이번 전시로 그냥 결론을 내린 건 전시장을 이렇게 오픈했는데도 제 주변에, 사무실 주변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많이 안 보였던 것은 그것은 그냥 저에게 말을 걸기 위함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내 주변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말을 걸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타났던 게 아니면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 그림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사실 저의 그림, 명상석이 많이 들어간 그림은 치유의 그림이기도 해요. 예. 치유의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상석을 바라볼 때와 같은 효과, 예. 터키석, 크리소콜라, 그리고 라피스라즐리 등등 은 제가 갈아서 넣었고요. 예. 라피스라즐리는 원래 동양화 재료에 있는 재료예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함으로써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그림을 만드는 거죠. 제가 명상석을 사서 명상석을 다루는 걸 좀 혼자서 연구해 보면서 습득하면서 그 안 좋은 아픈 영향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면서 그렸어요. 네. 그게 글쎄요, 제가 터득한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그림은 보고 있으면 건강해지는 그림이긴 합니다. 세상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기운이 우리가 쓰는 통신파와 함께 버무려져서 뭔가 안 좋은 파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파장이 모든 그림과 모든 힐링 느낌의 그런 영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근 1년 사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실제로 구매해서 가져가서 보면 힐링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1년 사이에는 그렸어요. 네. 전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예전 그림을 언제부터 그렸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2012년 그리고 2005년 그린 그림을
걸어놓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걸다 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고생했을 때 그림도 같이 걸었죠. 근데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든 그림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고생한 그림으로만 보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림으로만 치부하는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 그림은 SF 콘텐츠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SF 콘텐츠로 접근하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분야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역량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에 좋은 건 살리고 안 좋았던 건 없애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없애는 과정에서 아직도 굴곡이 있긴 하네요. 저로서는. 예. 그림 그리는 화가 방송인 지망생은 아니었던, 또 가수 지망생도 아니었던 그림 그렸던 화가, 예, 제가 작가명을 다른 이름으로 활동해서 본명으로는 검색이 잘 안 되는 화가였죠. 화가 문수영이었습니다. 예. 작품 구매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예. 근데 배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대관 전시가 이번이 마지막이라 대관 전시 이후에 대관 전시 이후에 저는 저의 갤러리를 차리기 위해서 그 전에 갤러리만으로는 그림 판매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다른 화가들이 조금 하시는 것처럼 카페도 같이 경영하면서 그림 갤러리도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카페랑 갤러리를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번 첫 티켓팅 전시를 마지막으로 대관 전시는 끝납니다. 예, 대관 전시는 끝나고 저는 이제 그 다른 진행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정리해서 진행할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장면은 그림을 철수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사무실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림이 배송이 다 된 후에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출발은 제가 먼저 했는데, 그래서 문 앞에서 제가 마주치지 못했고 요거 안으로 넣는 건 제가 하겠다고 하고, 예,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전시의 철수가 마무리됐다는 걸 알리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일상 이펙트가 되겠네요. 네. 저희 전시회는 이것으로 2022년도 전시는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전시와 다음 일정은 우선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갈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마 시화집은 저의 카페 겸 갤러리가 만들어진 전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전시를 보러 와서 티켓팅을 해가며 구경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가상의 결혼이란 타이틀로 위험한 그리기, 가상의 결혼을 굳이 타이틀로 건 이유는 가상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요. 예, 가상의 결혼. 이 그림은 가상의 결혼인데요. 많은 눈이 포함된 결혼을 얘기합니다. 사실 메타 내지 가상에서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눈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결혼은
가상이 아닌 그 이세계의 결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군가의 커플링이 아니라 다중 링크가 될 수도 있고 퀀텀 링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굳이 결혼자를 붙여야 되냐 라는 이유는 다중 링크와 그 퀀텀 링크 둘 다 다중 링크는 좀 덜한데요. 퀀텀 링크는 이 가상의 결혼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퀀텀 링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밈 현상, 프로포즈송의 영밈 현상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포즈송을 연속해서 계속 들을 경우 반대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유명인들이나 그런 연예인들이 갑자기 결혼에 대한 영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 프로포즈송을 계속 듣거나 부를 때 반대편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는 거죠. 결혼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과 그리고 실제 상대방이 하는 의도와 그 귀신들이 하는 대화가 정반대로 들리는 현상,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황 자체에서는 상대방은 되게 호의를 갖고 보호해 주려고 여러 가지 시쿠미를 하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잡음을 내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음향 전파로 이용한 AI 좀비화된 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장치를 AI 좀비화된 목소리의 방해는 그것을 악행으로 인식하게끔 계속 몰아가는 현상이에요. 프로포즈성 영밈 현상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그것이 일종의 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자 보세요. 저는 사채를 쓴 적도 없고 세금을 연체해서 그 나라에 압류당한 것도 없고 그러니 그들이 저에게 붙을 이유는 없어요. 법원이나 그런 컨텐츠 업자가 불법으로 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영밈송으로 오해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오해. 네. 거울이 접혔다 펼쳐지면 그런 오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거울 반대편의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고요. 주변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인드 컨트롤 같은 현상의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그 결혼에 대한 가짜뉴스나 결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마인드 컨트롤 오류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포즈송을 불러도 좋지만 이렇게 가상의 결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프로포즈송 영민 현상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인지하면서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당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프로포즈송의 거울 방면에 편에 있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퀀텀일 때 A가 프로포즈송을 계속 부르면 B 주변에 결혼에 대한 영민 현상이 생기는 현상, 가상의 결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